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7월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인데, 문제풀이에서의 취지는 문제화 시켜가지고서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역시 이제 7, 80%는 여기서 출제가 되었다. 라고 단언해도 모자라지 않은데 여기서 출제가 다 돼요. 그리고 이 80%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마스터를 했을 때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제가 문제화 시켜서 여러분이 답을 한번 구상을 해보고 그 중에서 7, 8월 달 문제 풀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답을 적을까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를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구조화 시킨 거를 연습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이 이렇게 서술 형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논술 형태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단답형 아주 간단한 한 문장 정도의 답안을 요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A급이랑 B급이랑 이렇게 분류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A급부터 완전하게 마스터를 하고 다시 돌려가서 B급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이 문제풀이 영역을 들어오시기 전에 이론 영역을 한번 읽고 들어오시면 훨씬 문제풀이 하시기가 수월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시 지역사회 간호학을 한 지가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지금 7월이고 그 시간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다시 돌아가가지고서 1, 2월 달에 한번 했던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키워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기로 들어오셔서 자꾸 떠올려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어려운 건 없지만 내 머릿속에서 아웃풋이 얼마나 잘 되는가. 아웃풋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떠오르는 키워드 그것도 A급에서부터 먼저 떠오르나 떠오르지 않냐 하는 것들을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7월부터서는 무슨 연습이다?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 연습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풀이 그 답안 공란에 놔둔 것들에서는 키워드 정도만 적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또 답안지가 하나 더 나가잖아요. 답안지가 하나 더 나간 거는 여러분들이 답지만을 가지고 들고 다닌다는 것도 효과적인 게 그게 키워드잖아. 그죠? 그게 키워드니까 용어를 자꾸 이렇게 나한테 익숙하게 해두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래서 답지만도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이 답지를 보면서 문제가 뭐였더라? 주제가 뭐였지?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답지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답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한 주 한 주 끝나고 나면 이제 스프링 해가지고서 모아 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시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나갈 일이 많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랑 건강 증진이랑 최대한 다 해볼 생각입니다. 자, 1번 지역사회 간호 개론부터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에서 자, 지역사회 정의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지역사회의 주요 특성 세 가지를 제시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거주지역, 인종, 연령, 직업, 관심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WHO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역은 거주자, 니은은 지리학적인 측면, 시간적인 개념을 의미하기도 하고 디귿은
활동 또는 목표다. 활동을 하는 목표이겠죠.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내용은 뭘까요? 거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고 니은은 지리학적인 측면이거나 시간적인 측면, 즉 장소, 플레이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활동이나 목표는 기능. 그래서 지역사회가 성립이 되려면 people, 사람이 있어야 하고 place, 장소가 있어야 하고 function,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지역사회의 기능은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을 볼 수 있겠죠. 자, 1번은 B. 2번 지역사회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그 특성, 지역사회의 속성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역은 공간적 단위다. 그리고 이 지리 영역 내에 상호 교류라고 그랬어요. 거주 주민들 간에. 이가 상호작용이겠죠. 상호작용이고 3. 이 지역 주민들의 공동의 관심사 또는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같은 지리 영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 3이 형성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지역 사회는 뭐죠? 공동의 유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유대감. 그래서 공동체적 운명체라고 합니다. 또는 공동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속성 세 가지는 뭐라고요?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것, 상호작용하는 것, 공동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다. 이것도 B. 자, 3번. 그래서 지역사회의 특성은 이렇게 네 가지 차원의를 가지고 있다. 지리적 경계선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는 인간의 집합체이고 인간의 일상생활활동의 장이며 각종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다. B. 자, 그 다음 4번. 4번 내용은 A급입니다. 즉 지역사회라고 했을 때 이 지역사회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먼저 1, 2, 3번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즉 지역 주민들 간의 시간 공간적 관계로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면 이건 구조적 지역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 이제 그 문제의 그 구조적 지역사회에는 예를 들어 집합체, 대면 공동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지정학적 공동체, 조직 문제 해결 공동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면 이건 구조적 지역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구조적인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로 구조적 지역사회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 있는데 자, 기능적 지역사회이기도 하겠죠.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 그죠? 예. 자,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적 공감을 기반으로 한 집합체. 단순한 지리적 경계보다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로 나타난 공동체를 뭐라 한다? 기능적 지역사회라 한다. 그러므로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기능적인 지역사회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능적 지역사회에는 목표 성취를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키워드가 목표 성취.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사회, 감각이나 감성으로 모였어요. 소속 공동체, 특수흥미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지역사회를 뭐라 한다? 감정적 지역사회. 예, 이 중에서 가장 그 분류를 요구하는 문제는 구조적 지역사회의 분류를 제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회를 구분하게 되면 집합체이냐 대면 공동체이냐 생태학적 지정학적 공동체 조직 문제해결 공동체 이렇게 6가지가 있죠. 그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례를 보시고 먼저 기역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으로 구성원 간의 상호 교류를 하고 소식을 전달하고 친근감, 공동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유형이에요. 그래서 꼭 감정적 지역사회 같아 보이지만 같은 지역에 같은 시간대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 뭐다? 대면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민회, 가족, 이웃 이런 그래서 이웃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대면 공동체. 그 다음 니은 자연환경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공동체예요. 고산지역, 호반지역 그래서 지리적인 특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기후도 같아요. 또는 환경의 변화 이런 영향이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를 니은 공동체를 우리는 구조적인 지역사회 중에서 뭐라고 한다?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디귿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자, 문제가 있다까지만이면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일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그 다음 리을 산림 파괴, 산성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염지역이 같은 거죠. 우리가 올해 코로나는 전 세계가 감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화재 지역 강원도 산불이 난 거 이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생태학적 공동체 문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지역들 이러면 이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미음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일본, 한국, 중국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범지역적,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자, 뭐가 헷갈려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하고 문제 해결 공동체가 혼돈이 되시죠?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구분하는 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와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염이 되었다라기까지만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이고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 공동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지역사회를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자치단체,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 포함이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 비읍 일정 환경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일정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로 목표 지향적이고 합리성과 보편성이 있고 또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예를 들어 보건소, 병원, 교회, 학교, 산업장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예요. 그래서 상당히 목표 지향적이죠.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곳, 산업장은 제품 개발을 위한 곳, 병원은 치료를 위한 곳. 이렇게 목표의식이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어떤 구조적 지역사회죠?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기능적 지역사회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구미공업단지에서 다량의 페놀 원액을 누출해서 인근 취수장을 오염시켰고 낙동강을 따라 흘러서 밀양, 부산, 함양, 함안, 마산 뭐 이런 영남 주민이 오염수를 음용을 했어요. 덕분에 임산부가 자연유산이 된다거나 또는 임신중재를 하기도 했죠. 구조적 지역사회에 들어온다면 뭐와 거의 비슷해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했을 땐 이가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여서 집단을 이루었다. 그래서 경제가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고 인력이 들어오고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영향력, 법들 뭐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된다면 이는 기능적 지역사회에서 자원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C는 뭘까? 특별 문제가 있는 장소, 어떤 문제, 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는 자원 공동체예요? 동일한 요구를 지니는 공동체예요?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가 되겠지. D. 모자 보건 대상 집단, 결핵 관리 대상 집단, 감염병 관리 대상 집단, 치매 환자 가족, 자폐아가 있는 부모 집단. 이는 동일한 요구예요? 아니면 자원 공동체예요?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회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기능적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거. 2023년 정도는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원래는 A급으로. 네. 작년에 제가 B급 했거든요. 자, 5번. 우리나라 보건소 어느 유형입니까? 어느 지역사회 유형에 근거해서 설치해야 되는가? 이는 보건소는 어떤 지역사회 유형에 근거를 해야 되는가?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 지정학적 공동체를 근거로 해야 되겠죠. 자, 6번. 지역사회 유형 중에서 지역사회의 기능에 초점을 둔 두 가지 유형은 뭐예요?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와 자원 공동체가 있겠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 7번. 자, GC와 SC는 장마철만 되면 홍수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두 지역 주민은 이런 문제로 해마다 고충을 겪어요. 이 지역사회는 어떤 공동체죠? 구조적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이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A씨와 B씨를 통과하는 철도 공사로 이런 그 두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어요. 이와 같은 지역사회는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 뭐죠?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되겠지.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하시라. 자, 9번 보세요. 지역사회의 분류에서 이웃, 가족, 교민회 등의 구성원 상호 간에 상호교류가 빈번해서 친근감, 공동의식까지, 그러니까 이웃에 있다 보니, 가족이다 보니, 교민회에 있다 보니 상호교류가 빈번해짐으로써 친근감과 공동의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대면 공동체가 되겠죠. 자, 이렇게 5번부터 9번까지 모두 A급으로 구분하는 문제 원래 예상해 볼 수 있다. 자, 10번. 지역사회는 총체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능을 정리해보라.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사회의 기능은 이렇게 물자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 관련되는 기능도 해요. 이를 뭐라 그래? 경제 기능을 하죠. 그리고 2번,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지식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행동 양상들, 이를 유지하거나 또는
전달하는 기능, 이를 우리는 사회화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역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사회를 통제하겠다라는 의미죠. 사회 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하나의 체계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단위 조직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기능, 즉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속력과 사기를 높이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하는 것, 이는 어떤 기능이라고? 참여적 사회 통합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질병, 사망, 실업, 경조사 이렇게 지지하고 조력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를 상부, 상조 기능이다라고 얘기하죠.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지역사회 기능을 전부 정리해라 이렇게 출제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를 읽고 이는 지역사회의 어떤 기능이지? 라고 질문했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지 않은 가장 많은 기능이 뭐예요? 떠오르지 않았을 명사, 떠오르지 않았던 단어 뭐지? 사회 참여 기능, 그죠? 통합 기능이라고 하는 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참여적 사회 통합 기능, 즉 구성원과 단위 조직들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속력과 사기를 높이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기능이다, 활동이다. 참여적 사회 통합 기능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사회화 기능이나 사회 통제, 상부상조 기능들이 각각 한 번씩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2가지 정도는 나온다라고 한다면 참여적 사회 통합 기능을 꼭 출제를 하고 나머지 사회화나 사회 통제, 상부상조 기능 중에 출제를 하겠지. 5가지를 다 쓰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제목, 키워드를 판단하는 거이고요. B급입니다. 자, 판단이라고 써 놓으세요. 사례를 보고 제목을 이제 제목을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지, 얘가 상부상조 기능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라고요. 자, 11번 건강 개념인데 1948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48년도에 처음 건강의 정의가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 안녕 상태다. 98년 5월 제네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네바 회의에서, 총회에서 건강이라는 개념이 완성이 됐어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 불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 안녕 상태다라고 2가지. 그리고 또 하나, 신체, 정신 안녕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의 건강의 정의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기억으로 보았다. 즉 전체로서의 인간으로 보았다 라고 하고요. 니은이라는 맥락에서 건강을 놓았다. 즉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 건강을 보고 있고, 또 건강을 디귿인 삶과 연결시켰다 라고 하는 거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과 연결을 시켰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혁신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건강의 정의. 자, B. 3가지 의미. 전체로서의 인간, 환경의 맥락 속의 건강,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건강이라는 거죠. 삶과 연결시켰다. 자, B급입니다. 12번. 이 건강의 정의에서 가장 출제될 만한 내용이 이 라논드의 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스필드 컨셉, 헬스필드, 즉 건강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가 있다. 가나다라가 있다는 거예요. 헬스필드에는 가나다라 영역이 있다. 가 영역에는 신체 내부 구조고, 나 영역은 사회적, 물리적,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물리적인 뭐겠어요? 심리적인 환경이겠지. 그리고 다 영역은 재활, 예방, 치료가 포함된 의료제도. 그리고 라 영역은 생활 습관, 기호 섭취와 관련된 생활 습관. 그래서 이 라론드의 헬스필드 컨셉이 나옴으로 인해서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요. 이 건강의 개념 속에 가나다라 중에서 무엇을 포함시켰길래 건강 증진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까? 그죠? 건강 습관이라고 하는 거. 습관을 건강의 개념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헬스필드, 그래, 신체는 당연하고 환경도 영향을 주지. 그 다음에 의료제도도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개인의 습관이 들어온 거예요. 건강 습관이 들어왔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라론드의 헬스필드 컨셉 장모형에는 가나다라 영역에 가나다라 영역에 네모 해가지고서 사실 가 영역의 성숙 노화나 유전 중에 네모 박스 해놓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라 영역에 기호 섭취뿐만이 아니라 여가선용이나 직업요인도 있잖아요. 이것들 박스 해가지고서 여기 안에 포함될 내용을 써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스필드 컨셉에는 중요한 건 4가지 컨셉이 있지만 이 4가지마다 곱하기 3가지의 컨셉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2가지 컨셉을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죠. A급이죠. 건강이라는 개념이 출제가 되면 라논드의 장모형이 가장 먼저 출제가 될 거다. 자, 13번 스미스의 건강 개념입니다. 스미스의 건강 모형은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에서 정의를 해요. 4가지의 모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13번 B. 자, 기억 모형은 연속선상의 한쪽 끝에서 질병의 증상 징후가 있는 상태, 반대편 끝은 질병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상태, 즉 불구가 없는 상태를 건강이란다. 당연히 임상 모형이겠죠. 니은 건강의 기준을 적절한 역할 수행으로 보아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그때를 건강이란다. 그러므로 역할 수행 모형이겠지. 디귿 건강은 유기체가 그의 물리적, 사회적인 환경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 즉 적응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건강. 적응에 실패하면 질병. 그러니 적응 모형이라 할 수 있겠죠. 리을 건강을 일반 안형과 자아 실현까지, 그래서 자아 실현을 완성시키는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상태를 건강이라 한다. 자아 실현을 하면 건강, 자아 실현을 저해하면 불건강. 이를 무슨 모형? 행복 모형. 자아 실현 모형이라고 하지 않고요. 행복 모형.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겠지. 이것도 역시 기입하는 문제로, 판단하는 문제로 모형을 기입하는 거, 모형을 명명하는 거, 요런 정도. 자, B. 그 다음 14. 지역사회의 개념을 완성해라. 지역사회 건강. 지역사회 견지에서의 건강은 절대 개념이 아니라 상대 개념으로, 임상 관점이 아니라 기능적 관점으로. 개인보다는 인구 집단의 건강이다. 그래서 아서와 프레시맨은 이 기능적 관점에서,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관점에서 건강 대상자가 적정 기능 수준을 유지하는 것, 를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의 개념은 뭐다? 적정 기능 수준이에요. 왜? 상대적 개념으로 보았고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았고 인구 집단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적정 기능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B. 자, 그 다음 1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라고 하느냐? 개인의 건강 수준을 높인다, 낮춘다 라고 하는 것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환경, 개인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데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이, 개인의 특성과 행동이 영향을 주더라. 예를 들어 수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유전 특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리고 건강에 이 요인들은 긍정의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더라. 그리고 그 효과가 전적으로 있거나 전혀 없다가 아니라 폭로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라 한다?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건강 결정 요인에는 생활 습관이나 건강 행태 요인, 특히 이제 그 건강 결정 요인 중에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건강 결정 요인, 또 유전적 그 생활 습관, 유전적인 요인, 사회 경제 요인, 환경 요인, 사회 문화적인 요인, 정치 사회 제도 요인 등이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이 건강 결정 요인에서 라논드는 라 구역을 뭐라 했느냐 뭐 이렇게도 질문하겠죠. 그러면 생활 습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15번에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용어 기억하기. 15번도 B. 자, 16번. 어떤 집단이건 완전 무결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연적인 차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완전한 평등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차이를 포함한 건강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15번의 건강 결정 요인이라는 용어가 중요했듯이 16번에서도 건강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건강 형평성은 사회, 경제, 인구, 지리적으로 인구 집단 사이에 잠재적으로 치유 가능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 차이가 없는 상태. 그러므로 건강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사회적인 집단 간에, 경제적인 집단 간에 또는 지리적인 집단 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있다, 어떤 사회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뭐가 공평해야 돼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를 뭐라 그래? 건강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용어들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질문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용어들 중에서. 지역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구조적인 지역 사회 중에 뭐야? 이렇게 기 문제로 판단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건강의 개념에서 이 장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필드는 뭐냐? 이렇게 해서 생활 습관 필드가 제일 중요하다 컨셉. 이를 뭐라고 하냐? 건강 결정 요인이라 한다.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 집단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서도 어떤 지리적인 영역에서도 공평하게 보건의료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다? 건강 형평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중에 분명히 하나가 총론 앞에 개념 중에 하나가 출제할 수 있다. 2023년에는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 형평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기억이라고 써놓고 B. 자,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최대한의 건강 잠재력을 얻을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있다면 이런 가능성을 달성하는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이 건강에 대한 잠재력을 얻을 공정한 기회를 갖는 건 건강 관점이고요. 건강 형평성에는 또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접근,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이용,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동일한 질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보건의료의 관점이죠. 그래서 건강의 형평성은 건강의 관점에서도 보건의료의 관점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의료의 발달로 급성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어서 평균 기대 여명이 증가한 사회일수록 만성질환이 주된 건강 문제가 되고, 이 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 구조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 구조 내에서 형평성이나 차별이 개인 건강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이제 제가 또 제시를 하게 되는, 건강 형평성은 건강 관점, 보건의료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래서 박스 안에 한번 보세요. 사회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 정의된 인구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잠재적인 교정 가능한 차이가 없는 상태, 누구나 차별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 형평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건강 형평성의 원칙은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접근이며,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이용이며, 모든 사람에 대한 동일한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보건의료 관점에서의 건강 형평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건강권의 보장.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의 형평성과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의 형평성이란 사회, 경제, 인구, 지역적으로 구분된 인구 집단 사이에 구조적이고 교정 가능한 건강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교정 가능한 차이가 있어도 안 되겠죠. 교정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넌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너는 여기 도시에 더 살고 있으니까 교정해서 더 많이 해줄게. 이 교정적이 가능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성별이나 인종, 종교, 생애 주기에서의 어떤 위치, 교육 수준, 직업, 소득 수준, 재산, 이런 그 사회 경제적 지리적인 위치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건강 형평성에는 불평등이 우선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됩니다.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부분 간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건강 형평성을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건강 불평등의 정의는 교육 수준, 직업 계층, 소득 수준, 재산에 따라 건강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 불평등의 결정 요인은 소득, 고용, 교육이겠지. 불평등의 지표는 건강 결과, 사망률이 다르고 건강 상태, 질환 유병률이 달랐을 때, 또는 건강의 행태, 흡연율이나 비만율이 달랐을 때 건강 불평등의 지표로 삼을 수가 있고, 또 불평등 감소를 시키기 위한 보건활동의 예라고 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소 아동 클리닉을 주 1회 실시해본다, 이런 것들이 불평등 감소를 위한 예다, 활동의 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뭐였어요? 건강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형평성, 요즘 들어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용어이거든요. 출제가 가능하다. 건강 형평성을 기억하시라. 제가 B로 했지만 중요한 용어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17번. 건강권. 건강권에 대한 권리, 즉 건강권 보장. 즉 건강권은 참정권,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되는 인권이다라고 하는데,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의 권리.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권은 보건의료예요. 보건의료 체계예요. 우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건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디라도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의료제도가 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권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게 의료제도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지. 그죠? 의료제도로서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그러니까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건강권 보장이에요. 그러려면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돼.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며,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질이 유지가 돼야 돼. 기억, 국가는 충분한 양의 공중보건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상품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이용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은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유용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이용이 가능해야 돼.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이 코로나가 또 변종이 나와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또 감염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입원율이 2.4배가 높아진대요. 그러면 이 수가 충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나는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를 이제 건강권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유용성이라고 표현한다고. 이해가시죠? 그래도 얘도 용어 중심이겠지? 유용성이라고 판단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판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겠지. 뭘 물어보는지, 그리고 암기해야죠. 용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니은은 보건의료 시설, 상품, 서비스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접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접근, 경제적인 접근, 정보의 접근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인 접근이 아마 지리적인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이 가능해야 돼. 차별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경제적인 접근,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거 접근성이에요. accessibility. 그 다음에 수용성, 디귿. 보건의료시설과 상품 서비스가 윤리나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이는 acceptability,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건 유용성, availability하고 acceptability하고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리얼,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시설, 상품, 서비스는 양질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잘 훈련된 의료진, 과학적으로 안전한 약, 병원 장비, 충분한 위생, 안전한 식수, 이런 것들은 퀄리티, 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1차 보건의료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17번 A, 18번 지역사회 간호를 정의해라. 지역사회 간호란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통해서 가를 대상으로 나를 실시해서 다를 목표로 한다. 가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 보건 교육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기하겠다. B. 아스와 프레시맨의 건강의 개념,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죠. 이의 그 정의는 고려되어질 수 있는 모든 요인에 최대한 이룩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에 영향하는 요소는 정습, 유보환사입니다. 가나다라 한번 읽어보시고 영향 요인. B. 20번 스티븐슨에 의한 지역사회 간호 이론 6가지 구성 요소. 자, 얘는 대상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행위와 목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상과 간호 행위하고의 관계는 뭘로 연결된다? 간호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고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는 나, 기능의 연속 지표로 연결되어 있죠. 또 6번째, 간호 행위와 간호 목표하고의 관계는 다 지역사회 간호의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6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B 21번. 그렇다면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는 뭐며 여기에서의 기능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는 기능의 연속지표다. 즉 지역사회가 스스로 기능의 연속지표상의 적정 기능 수준으로 긍정적 이동을 하고자 하고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기능이라면 자기 건강관리 기능을 말하며 기능 연속지표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능과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간 지점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긴장, 초기 경고, 외상, 장애, 기능 장애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기인식, 대처, 성장, 자아 실현, 적정 기능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번의 내용의 6가지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21번이라는 거예요. 즉 간호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 이게 제일 많이 출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B. 자, 그래서 22번의 형태로서 출제시킬 수 있어요. 프레시맨의 기능의 연속 지표를 순서대로 열거해봐라 이거예요. 부정적 기능 지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긴장에서부터.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갈수록 가장 불건강이다 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불건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긴장, 초기 경고, 외상, 불구, 기능 장애로 부정적인 기능 지표, 자기인식, 대처, 성장, 자아 실현, 적정 기능 수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긍정이죠. 이 기능의 연속 지표상의 긍정적 기능을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자기인식이란 대상자가 있는 장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처, 문제 처리하는 능력, 성장, 상황에 맞는 태도의 변화, 자아 실현, 적절한 성취, 적정 기능, 고려되어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최대한 이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B. 그 다음 지역사회 간호의 속성, 간호의 속성. 질병 치료보다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강조하는 속성, 건강 지향성. 개인 가족보다 인구 집단의 건강을 강조합니다. 인간 집단 중심의 속성. 3. 간호사는 대상자와 함께 건강관리를 결정합니다. 대상자와 함께 결정한다. 자율성. 4.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속성. 다른 조직보다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가 동등하고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협력성. 6. 건강 관련된 다른 요인과 다양한 요인과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 7. 인구 집단의 건강은 사회 책임이다. 공중의 책임성. 8. 다른 영역보다 대상자의 삶과 실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친밀성. 건강관리 현장과 인종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대상자가 분포되어 있다. 이건 변화성. 23번 지역사회 간호의 속성, 실무의 속성은 B. 자,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이 B는 24번의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간호의 속성들인데 이 사례가 제시하는 속성을 명명하라. 그리고 그 특성을 간단히 제시해 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례는 뭐예요? 간호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행, 평가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문제를 파악했고 그리고 협력을 했다라는 의미죠. 주민하고 함께 뭘 했다. 사업을 계획했고 수행했고 평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지역사회 간호의 속성에서 뭐라고? 협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협력성. 타 조직보다 대상자와 관계가 동등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역사회 간호 실무의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B. 자, 25번. 구조적인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원래 예상될 수 있는 또 기출 부분입니다. 25번도 A.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에요. 그 사례가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예측하냐면 강론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꾸 설명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 작년과 다르게 재작년과 다르게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강론서에서 강조되면 출제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분명히 이렇게 한 줄 정도로 그냥 정의 정도로만 설명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사례 중심으로 많이 서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사례 관리자예요. 사례 관리자. 사례 관리자가 1, 2, 3, 4, 5, 6, 7, 8 중에서 몇 번이야? 자, 1번 볼게요. 역할을 명시하세요. 명명하라고 그랬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금연, 운동, 절주, 비만 이런 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지.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사업을 추진하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원들, 시군구, 보건소 담당 선생님들이 위대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상상 속에서 사업 완료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요게 상담자. 1번 상담자는 상담자. 2번 1번 상담자 이거 잘못된 것 같지? 근데 분명히 강론서를 보고 썼는데 요거 조금 보류. 자, 2번 보세요. 상담자는 직접 대화를 통해서 피상담자가 자기 이해 태도 행위가 바람직하게 변화되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준다 라고 했어요. 어색하고 쑥스러운 미소를 띠며 돌아서는 아버지를 불러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다고 꼭 안아드렸다, 깨달았다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 거예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깨달음을 주는 게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겠죠. 3번 보세요. 대상자가 지역사회 자원인 지역사회 인적, 물적, 사회 환경 자원과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종류를 적절히 활용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의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와 접촉하고 유용한 기관이나 자원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기 힘든 건강 문제를 인근 기관에 의뢰를 했다든가 간흡충, 감염을 발견하기 위해서 체변통을 요청하거나 검사를 의뢰했다. 이는 의뢰자이겠죠. 자, 4번. 주민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적절한 자원을 소개해주고 연계를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연계까지 했어요. 의뢰도 했고 연계도 했고 다 했어.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죠.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민물고기 회 반찬을 정기적으로 만든다는 노 씨의 이야기를 듣고 민물고기 회가, 예, 지금 문제 25번 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회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검사를 의뢰했고 약물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럼 끝났지. 근데 이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라고 한 거예요. 또한 얘는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약물 남용하는 독거 노인에게 의료기관을 안내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강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줬어요. 행정적인 것까지 돈까지 다 해결해줬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하니까 얘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무슨 역할? 사례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례 관리자. 되셨죠? 4번. 자, 그리고 5번.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의 형평성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취약계층 등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상자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대상자 스스로 정보를 얻고 자원을 파악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 대상자 스스로 그 정보를 얻고 자원을 파악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안내해 주는 것. 즉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금연운동, 절주, 비만 이런 건강생활 행태 개선 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에 부응해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건강 개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쭉 내려와서 저소득 가족인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사업가 혹은 해당 기관에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자기결정을 하는 권리 증진으로서 자신의 결정,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준비해서 대상자가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를 뭐라고? 옹호자라고 한다고요. 즉 옹호자는 대변자는 그 대상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저소득이기 때문에 노인 요양 보호를 받을 수 있네? 이런 보험 제도에서 등급이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걸 받을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보건교사가. 거기까지가 옹호자의 역할. 자, 관리자는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는 역할. 조정 6번 관리자이고요. 자, 7번은 조정자로서 대상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원들 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8. 주민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동기화해서 건강 문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 주민의 건강 보호나 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힘을 모은다. 또 변화 상황에 작용하는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을 확인한다. 오래된 건강 나쁜 습관을 변화시켜서 동기부여한다. 변화하도록. 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오래된 민물고기 생식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를 해보자. 또는 방학 내내 텔레비전 앞에만 있는 비만 학생들 동네 걷기 또는 태권 체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동네 길 걷기를 하는 거지. 비만 아들이.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만 아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를 촉진시켜줬죠. 네, 대변자하고는 달라요. 대변자는 본인들이 대상자가 홀로 서기 할 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까지인 거고, 네, 변화 촉진자는 그들이 행동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옹호자하고 변화 촉진자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항상 옹호자냐 변화 촉진자냐 이 중에 출제율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뭐까지? 최근에는 사례 관리자가 굉장히 출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머지 뭐 상담자다, 관리자다, 조정자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구도 협력자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할 수 있는데 옹호자와 변화 촉진자,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례 관리자도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26번처럼 다음에 어떤 역할이냐? 자, 보건소에서 1번 근무하는 김 간호사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김 씨가 기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 김 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당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접근성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 거죠.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줬어요. 이걸 뭐라 그래? 옹호자지. 이게 대변자죠. 에? 본인이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옹호자고 대변자예요. 두 번째, 의료제도 지식에 대한 무지, 현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근거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지지했어요. 요게 또 옹호자죠. 대변자지. 세 번째, 자,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료 요원 간에 조절을 했어요. 또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업무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 요걸 조정자라고 하죠. 네 번째, 지역사회 요소를 기획 조직하고 사업활동을 감독 통제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획하고 활동하고 관리죠. 관리. 다섯 번째, 박 간호사는 이번에 산업장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산업장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게끔 예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산업 안전에 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했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접근을 촉구를 했다. 이 역할은 뭐죠? 변화 촉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모, 안전모를 잘 착용하게 했다. 이 변화 촉진자죠. 기초생활을 돕도록 했다. 기초생활 수급이 되도록 해줬다. 이건 옹호자죠. 그죠? 자, 1번, 5번 구분하시도록. 5번은 변화 촉진자입니다. 27번. 주민 참여의 의미. 주민 참여한다면 지역사회의 사업은 훨씬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의 가능성이 있고 또 보건사업에 관련 행정공무원이나 간호사에게 지역에 필수한 수요를 직접 전달할 수 있고 지역사회 공동 운면체를 강화할 수 있고 4. 주민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겼을 때도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27번은 B, 26번은 A급이네요. 26번 A, 27B, 28. 그러면 지역 주민의 참여는 단계를 주민 주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봐라. 동원 단계, 협조 단계, 협력 단계, 개입 단계, 주도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 한번 읽어보시고 B 정도. 자, 여기까지 하고 2절 지역사회 간호 이론은 쉬었다가 기획이론 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론하고 지역사회 간호 이론들 연이어서 쭉 진행해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